자,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기호습니다. 자, 오후 11시 15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좀 많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문자를 보내드린 거, 이 알테오젠 또 어떻게 주가가 형성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쥐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후반에 제가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부분의 내용,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매각 머크사로부터 매각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실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 영상에서 좀 풀어내는 게 조금 좀 고민은 됐습니다만, 일단 공인으로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실사 일정을 파악을 한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음. 자,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관심 종목 일러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10억 10억이란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운용사에 20년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여러분들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억을 무조건 벌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의 정리를 들어가면, 사실 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때도 사실 예전에 그 머크사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했던 적은 있어요. 유상증상 증자까지도 했었고요. 주주가치 제고하는 거에는 사실 뭐 힘써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도 똑같이 뭐 없었던 사실이 나온 거 아니에요. 머크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예, 했었고요. 계약금 받았었고, 추가적으로 요번에 또 있었던 부분은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경쟁사에서 어딘가를 하나 물었어요. 그러면 이 100% 이제 독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으로 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 그거 오늘 코멘트 일러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당한 근거로 올라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100%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합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아마도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요 부분이죠. 장혜신 박사라고 해서 박순재 이제 대표이사의 와이프분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퇴사를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지분을 9.9% 할인가에 매각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이 그 락업 걸렸다고 해서 가족 계좌들을 전부 다 락업했다는 거는, 그거는 장내에서 팔지 못하게끔 만들 뿐이지 이 경영권 매각하는 거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가 하락 이 부분에서 요 부분 접근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분명 이 구간을 뚫어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소폭적인, 예, 단발적인 반등을 줄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최종적인 앞으로의 가격 전략을 봐야 될 텐데, 중요한 부분 중에 모건 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거 혹시 포함되냐마자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날입니다. 30일. 예. 네. 이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가산점을 없는 리뷰 과정이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모건 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저들이 알테오젠을 대한민국 증시에 편입할 때 편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걸 그냥 모건스트레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냐 마냐 이건데, 보통 18일 19일을 우리가 심사 과정이라고 하고 리뷰 과정이라는 것을 보통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에코프로 머티 사건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테오젠은 편입 확률이 99.9%예요. 9%. 내일까지 좀 종가를 보긴 해야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18일, 19일, 그죠? 그리고 종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엔캠이라는 종목도 사실 몸집을 줄였다가 요 부분까지 다시 또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거는 내일 있을 마지막 이제 가산점을 얻느냐 마느냐의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알테오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이어가 보자면, 지난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여기 뚫어냅니다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또 쫓아간 다음에 또 이제 하시는 분이 있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2일 전에 영상을 찍었던 건데 18만 1,700원 좀 올랐을 때였죠. 이때 뚫어냅니다라는 영상인데, 이거 좀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4%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 오늘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이번에 그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엔캠이라는 종목, 그리고 HD 이제 현대 일렉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사실 주가가 어때요?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갔죠. 이 부분은 일단 편입이 되기 위한 요소는 모두 갖췄기 때문에 거래량까지도 다 맞춰놨어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거래량과 가격을 본다. 몸집이 너무 커진 걸 싫어한다고 했죠. 얘가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림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알테오제는 지금 오르지 못하는 어떤 특수적인 부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없다 이겁니다. 거래량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되는 부분인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그리고 월, 화 지나게 되면 이제 5월로 넘어가요. 지금 현재 기준에는 100% 기준에 쉽게 말해서 100%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에 대한 무게를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HLB 종목과 자, HLB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4월 8일 날짜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4월 8일 한번 가볼게요. 사실 저점 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한번 간단히 볼까요? 네,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자, 2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거예요. HLB 알테오제 초기임금 바이오업 중에 9천조 하락 주범입니다. 반드시 오릅니다. 라는 영상인데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과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 가시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자, 이때 일단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오늘은 이 바이오 종목의 대부분들이 힘을 실어낼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확률 게임에서 이기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죠? 자, 알테오젠도 역시나 지금 이 부분을 뚫느냐 마느냐. 자, 오늘 100% 뚫립니다. 100% 뚫어요. 자, 이 부분은 만일에 오늘 이 부분을 뚫는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요일은 갭으로 떠서 시작할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부분을 완벽하게 뚫을 거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깔끔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저는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뚫었죠. 근데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났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도 이제 반등을 해서 끝나긴 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부분은 30일에 있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30일 종가 기준으로. 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자, 오른쪽 좀 보세요. 한진칼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십니까? 한진칼. 이 부분이 MSCI 편입되고 폭락이 돼요. 근데 에코프로모티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은 사전적으로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다가 편입 이후에 이 리뷰 과정을 통과하면서 급등이 나오죠. 이 급등이 작은 급등 아니에요. 30한 6% 정도 급등이. 이 어떤 경우가 나올 것인가? 사실 MSCI 편입되는 거는 5월 15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결국은 내일에 대한 부분에 종가에 대한 부분 제가 라이브를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이브 링크 주소를 좀 보내드릴 텐데 내일은 좀 다룰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좀 바쁘신 분들이 있을까? 자, 미리부터. 자,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일 이제, 라이브 다룰 거니까, 자, 010 종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4822-8706입니다. 자, 개인 폰이에요. 자, 이거 노출하는 게 막 용 섞인 문자도 오는 것 같은데, 이때 그만해야 되겠나? 010-4822-8706으로 알테 오젠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링크지도 보내드릴 거고, 편입이 되는 MSCI 가산점을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업적으로 이 부분의 9.9%의 할인가의 9.9%의 할인가에 정해진 박사의 지분을 넘긴 것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은 분명히 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지쳐요. 뭐가 지치죠? 금리죠, 금리. 자,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를 여기서부터 급등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걸 제가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샘플링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010-4822 교육 영상 보내드릴까요? 870 이쪽으로, 자, 알테오젠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때 오르는 거는 금리가 인상해서 동결로 바뀌니까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많아요. HLB 주가도 이때부터 급등을 합니다. 자, 이자 비용을 덜 내도 된다. 물론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비용을 이미 수취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덜하죠.
그래도 수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쭉 오르는 영업 환경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빠그러집니까?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이 부분. 거의 대동소이하게 빠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HLB라는 종목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합당한 거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에 대한 시각을 봐야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찍어드린 대로 금리, HLB, 알테오젠 둘 다 받아내야 됩니다라는 영상인데 아까 보이시던가요? 안 보였죠?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이에요. 2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빠른 속도로 볼게요. HLB부터 알테오젠 최저점일 때 찍었던 영상인데.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이때 금리 이야기를 풀어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인상하겠습니다. 나오고 오죽편합니까만 지표들을 발생시키죠. 이때죠.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영상을 이제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차가 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까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계속 올려드리는 그 사이트 주소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편의성을 위해서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좀 승인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승인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업자들이 제 채널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많고 도용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 전략에 대한 부분이 이제 슬슬 노출이 되고 막 하는 것 같아서 자 010-4822-8706이요. 이쪽으로 알테오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문자를 통해서도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이 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교육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여러분들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종목이 이 부분에서 급락을 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쟁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아까 금리 부분에서 맞아요. 금리 인상에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올랐다. 이거 말고 두 가지 이면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뭐냐면 쉽게 이따 좀 기업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맥 주사 방식의 항암제를 놓잖아요. 5시간, 6시간 걸려요. 근데 의대 파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의사들 전부 다 사직하겠습니다. 그게 이게 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수 늘리겠다 하자마자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이 프리미엄이 뭘 작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합리적인 이 이면의 생각. 제가 20년 동안 매니저 생활하면서도 매번 제가 스타 펀드맨상 받을 수 있었던 건요. 눈에 보이는 딱 개수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 의사 수를 늘리겠습니다. 다 파업하죠. 그럼 항암 환자들은 어때요? 5시간, 6시간 병원 가서 대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스스로 피하 지방에 항암제를 놓을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 시가총액 한 8조 정도 되는데 알테오진이 지금 10조 넘어요. 결국 뭡니까? 간편성, 편리성, 항암 환자들에게 도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SC 제형, 즉 피하 지방에 놓을 수 있는 주사. 혁명이죠. 이게 바로 이때에 대한 부분이 상승을 이끌었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게 합당한 근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시죠? 왜?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표면에 나와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뭐 박순재 대표이사 주식 매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 포함시켜 나가서 매각하겠지. 매각은 분명히 한다고요. 그러면 기업 내용 좀만 들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가 좀 볼 때 두 가지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왜 알테오젠이 주가가 맞아요.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가 추가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금리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실까봐 이것도 하나의 수익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뭐랄까요 교육 자료가 담긴
그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한 겁니다. 010-4822-870 여기 적어 놓을게요. 이쪽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보내시고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미리 보내보신 분들도. 자, 그러면 장전 블룸버그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배우자 블록딜 할인율이 있었죠. 근데 이때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하나네트의 이름 선민 누구, 애널리스트 그 사람이 이 종목을 엄청 싫어요. 왜? 박순재 대표이사도 사실 세일즈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HLB의 진양곤 회장만큼 싫어했어요. 노이즈를 일으키죠. 마이너스 15%까지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공시와 함께 회사의 입장 공식적인 표명이 나왔죠. 설립자이자 전 CSO, 그죠? CSO 정혜신 박사의 상해 공헌 활동으로 인한 매도입니다. 해서 반등을 해내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딱 부러져 버린 건 뭡니까?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지. 금리지, 금리.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으니 HLB부터 시작해서 전바이오 업종이 빠졌던 거고 금리 동향이 풀리기 때문에 이게 올랐던 거죠. 그 타이밍을 제가 일러드렸던 거죠. 이제 또 타점이 나왔을 때 저는 문자를 통해서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요새 뭐 문자 다 공짜, 공익으로 이거 하는 거라서 전부 다 이제 문자로 공짜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알테오젠 사실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2023년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이 머크에 뭐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기사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쏙 들어가죠. 그러지 않을까요? 왜? 일단은 끌어올린 상태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지. 똑똑하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어차피 여기 되게 되면 기본적인 수급을 바치고 주가 끌어올리고 평단 즉 많이 오르지도 못하지만 많이 빠지지도 않는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머크에 매각할 때도 이렇게 변동성을 주진 않을 거니 얼마 가격 러프하게 잡아서 사가세요 할 수 있는 거. 자,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대주주가 한 70대임을 감안하면 고점에 매도하려고 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거 금리 때문에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굵직한 이슈가 얼마만큼 나와 있느냐 요걸 볼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정맥의 주사를 항암제 주사를 놓는 게 대표적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피하 지방에 놓는 부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SC제요. 예. 이걸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좀 볼 사실들 좀 정리해 놓은 자료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굵직한 이슈 중에 키트루다 3사 그리고 ADC 약물 전달 물질 레고캠 바이오가 하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 남아 있고요. 이거 날짜 언제 나온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탐방 다녀온 애들한테 좀 들었어요. 이거 돌리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키트루다 3상 이 부분은요 데이터를 보고 있을 이제 머크 재계약해서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이치 산규 들어보셨어요? 제약사 이게 에너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SC 제형을 변경한대요. 뭐냐면 정맥의 항암제를 때려박는 거를 뭐죠? 얘네들도 피하 지방에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경쟁사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할로자임이라고 있다고 했죠. 얘가 1등이고 지금 알테오진이 2등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할로자임은 이미 같은 HER2 타겟 다잘렉스와 독점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이치 상교는 알테오젠을 고를 수밖에 없대요. 왜? 이미 얘가 물어버렸으니까 할로자임이. 이해되세요? 자, 너 나하고만 하자 독점 계약. 또 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 무조건 공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탐방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키트루다만으로는 마일스탄 이제 이후 매출액이 한 1.5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026년도를 좀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한데 F를 적어볼게요. PER 들어보셨어요? 주가를 EPS로 나눈 부분. 자, 얼마만큼의 싼가 이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4배 비싸요. 셀트리온은 그나마 벌어들이는 게 있어 34배 요 정도요. HLB는 60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알테오젠은 이미 기술 이전 비용을 수취해 있고 앞으로까지 돌아올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10배 정도 나와요. 결국 뭐예요? 아주 극저렴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할 거죠. 항상 이 때려 맞는 구간대가 오게 되면 모든 거는 원점에서 추풍낙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업적으로 문제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채널 주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MSCI 5월 15일 그리고 내일 그죠? 30일 이때 종가 다루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대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알테오젠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손실 중인지 아닌지 보내주시고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지금 한 달 만든 지 제가 채널을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제 영상들 쭉 한번 지켜보십시오. 과거의 것부터 99%다 맞춰내요. 뭐 엔캠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매니저 생활 뒷구녕으로 나이 먹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주식 투자 실패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드리는 숙제 정확히 말하면 10분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 숙제 해낼 수 있다라는 분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 알테오젠도 다를 거고요. 자, 여러분들 링크 주소는 보내드릴 텐데 알테오젠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주식 투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력은 뭐 실력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 종목 99%다 맞춰낸 건 뭐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제대로 된 공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볼 거고요. 그러면 과거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